예, 저는 행정사 박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목이 자동차 등록, 차량 등록이 아니고 다르게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이라고 적혀 있죠. 예, 제가 사기로서 그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아마 차량 등록, 자동차 등록은 어디를 가나 항상 강의 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리 사업은 전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처음 갔고요. 이렇게 많은 행정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법학원에 작년에 한 번 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인터넷 검색하시면 저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이제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제가 크게 파트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차량 등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새 차 살 때 뭐 신규 등록하는 거, 뭐 중고차 살 때 이전 등록하는 거. 네, 이전 등록은 폐차할 때까지 수십 번 일어날 수도 있죠. 한 차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단가도 쌉니다. 네, 그렇게 이것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이 돼 있으면 그 여러분 주변 아는 사람도 행정사 그러면 무슨 우리는 이제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서류 제출 관련된 걸 하겠지만 딴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도 하는 줄 알고 등기소 업무 들어가는 서류 다 하는 줄 알아요. 모든 거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자문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꼭 야, 자동차 등록도 뭐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주 헤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대신 기본만 돼 있으면 그 최소 기본적인 월세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이쪽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네. 싸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인 이전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 좀 특별한 이전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해야 돼요. 상속 이전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속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잡혀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평생에 처음 겪었어요. 상속 이런 거. 그러면 그분들은 관청에 물어봅니다. 서류가 이거 필요합니다. 들어보면은 겁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개인 간 이전하는 거랑 비슷한데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맡깁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거는 싸게 우리가 수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더 그거보다는 최소한 여러분의 그 하루 일당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런 건 기본이 돼 있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속 이전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 앞으로 차가 있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차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거 말소시키고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본 개념만 잡히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차를 살 때 그 돈을 빌려 샀죠.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차 소유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채권자는 이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 돌아가신 분 상대로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이제 보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련 뭐 채권자 대위라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좀 수익에 보탬이 되고요. 크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동차 관리 사업인데요. 자동차 관리 사업에는 일단 자동차 매매업, 중고차를 우리나라에 사고 팔으려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예, 관할관청에 등록, 옛날에는 허가였는데 지금 등록으로 바뀌었죠. 요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정비업을 새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 가장 흔한 게 여러분 아파트나 도로주택 그 단지에 보면은 카센터 있죠. 요거는 자동차 관리 사업 중에 자동차 정비업이고 자동차 정비업 중에서도 전문 정비업이라고 하는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카센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 등록하고 싶으니까 새로 창업을 하고 싶은 거죠. 기존에는 남 밑에 있어서 기술자로 배우다가 이제 나이 좀 먹고 돈 좀 벌었으니까 내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카센터 창업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구청에다 물어봅니다. 구비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1번부터 한 20번까지 쫙 목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쳐다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민원인이 보기에는 아유 머리가 아파요 일단은요. 그래서 맡깁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차 등록에 비해서 창업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단가가 세죠. 웬만한 것보다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요. 예. 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센터 말고 뭐 도색을 해야 되고 뭐 그 큰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2급 정비공장이나 3급 정비공장 이거 다 정비에 속합니다.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것만 내가 쌓여 있으면 조금만 이제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이제 2급으로 갈수록 1급으로 갈수록 조금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할 게 렌트카 사업입니다.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차를 빌려 타는 것은 렌트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차를 내가 직접 사가지고 렌트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자동차 대여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 이제 그 차를 50대를 내가 가져야 돼요. 소유를 해야 돼, 50대를. 그럼 한 대당 5천원씩만 해도, 5천만 원씩만 잡아도 25억이라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의 렌트카 회사 밑에 뭐 영업소라든가 지점 형태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차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각 지자체마다 50대가 아니고 어떤 데는 30대만 있어도 렌트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20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최고 지금 작은 데가 15대 가지고도 내 이름으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들어보면은 그 렌트카 하신 분들도 렌트카 장사는 잘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물어보죠. 또 이제 관청이 물어보면 쪼르륵 알려줘요. 구비서류. 들어보면 이제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직접 작성하려고 보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제가 총 4번 강의를 하는데요. 4번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전 고객 전화를 받더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직접 수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 비전이 좋고 하는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하시지만 중요한 건 당장이에요. 최소 여러분들 1년은 버티셔야 되는데 기본을 깔고 가야 됩니다. 월세도 깔고 가야 되고 관리비 정도는 생활비는 못 갖다 주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 차량 등록에서 바탕이 될 것이고 자동차 관리 사업 쪽에서는 중간중간에 보너스 형식으로 이거 괜찮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